오늘 뉴스레터에서 우리는 NG 포스테코글로 밑에서 토트넘의 여정을 탐구하여 그들이 흔들리는 시즌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패배 이후 앙주 포스테코글로는 팀의 현재 상황과 전략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4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의 과제는 팀의 문제점을 찾아 고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다양한 문제로 핵심 선수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로는 팀 재편을 맡게 됐다. NG 포스테코글로 위 토트넘이 흔들리는 시즌을 구할 수 있는 방법.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주말 홈에서 울브스에게 2에서 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스퍼스는 2024년 첫 프리미어리그 패배를 겪었지만 그러한 결과는 1년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기력으로 몇 주 동안 카드에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마침내 그들의 등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NG 포스테코글로는 그의 스타일에 대한 정밀 조사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그는 최근의 틀에 박힌 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로는 경기 후 토요일에 우리는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빠른 해결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한 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열심히 일하는 좋은 팀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로는 3월 2일 다음 경기 전에 토트넘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NG볼 이 한창일 때 보면 신기해요. 토트넘이 3개월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간 시즌 첫 번째 기간 동안 이브 비소우마의 통제력과 평정심은 포스테코글로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줬고 손쉽게 플레이를 중단시키며 미드필더 전투를 천사처럼 활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말리 국가대표인 이 선수는 10월 초 루턴타운에서 다소 멍청한 레드카드를 받고 불필요한 다이빙으로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은 이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비소마는 지능적인 우위를 잃었고 점유할 때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12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또 다른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부상으로 인한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두 번의 복귀는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날카로움의 부족과 일치합니다. 클럽은 ACL 파열 후 2024-25 시즌까지 그가 완전히 날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최근 그의 집중력조차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이 예전만큼 빠르게 미드필드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드필드에서 공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점유 기반 팀이 될 수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로 위 이상적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터치라인의 분피를 통해 바이라인까지 운전하여 크로스를 전달하고 마지막 라인에 도달하여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두 명이 까다로운 윙어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는 토트넘 스쿼드에 아직 그러한 프로필을 갖고 있지 않지만 90MI에는 계약이 여름 이적 시장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스퍼스의 장부에 다양한 재능 있는 측면 선수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을 맡을 의지가 부족하여 깊은 블록을 무너뜨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데얀 쿨루세프스키, 데잔 쿨루스브스키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3경기에서 상당한 6골과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고의 활약은 대부분 측면이 아닌 중앙 역할에서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두 경기에서 쿨루스브스키는 하프타임 전에 플레이를 연장하려는 욕구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휴식 시간에 단 2번만 나와 골로 이어지는 오프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끈끈한 주문 속에서 스퍼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반전 팀이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아야 하는 후반전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측면이 수비 전환을 정착하도록 놔둘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수비 전환이 다행스럽게도 공간을 확보하려면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비 전환, 다행이다 수비 전환. 하나의 극단적인 철학에서 다른 철학으로 나아가는 젊은 팀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갑옷에 틈이 있을 수 있고 디자인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점유권을 양도할 때마다 분데스리가 민팀처럼 수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이키 벤 데 벤이 초인적인 속도와 거글리엘모 바이카리오의 판타스틱 4. 유연성이 없었다면 스퍼스는 이번 시즌보다 훨씬 더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다른 팀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너무 많은 선수를 경기장 위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울브스의 손에 직접 플레이된 자체 소유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11월 첼시를 상대로 9명으로 줄었을 때 하이라인 전술의 장기간 지속된 주제인 포스테코글로 위원측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토트넘에 대한 그의 이상적인 비전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조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 열매를 맺든 말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빅빌딩 팀에는 항상 실수가 있다. 축구에서 발전이 항상 선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무작위로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잘했지만 다른 날에는 졌습니다라는 변형된 표현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토트넘은 이제 포스테코글로 밑에서 놀랍고 재미있는 출발을 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대를 크게 높였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상위 4위는커녕 상위 6위 안에 드는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스퍼스가 시즌 초반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했다면 그들은 타이틀 획득에 도전하고 80년대 승점 기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포스테코글로의 비전의 한계는 적어도 분명합니다. 상위 4위 도전자 중 가장 재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군요. 이것은 역대 최악의 상위 4위 경주라는 비유가 매년 회자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격거리로 돌아오면 다시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할이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지는 현실입니다. 어떤 특정 팀의 팬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앉아 자신의 팀이 게임별로 얼마나 잘할 것인지 예측했다면 그들은 홈에서 어떤 경기든 이기고 원정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큼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틀 경쟁자를 막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아닙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2월 중순에 칩이 다운된 것처럼 보였던 2021-22년 안토니오 콘테 위아의 진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빠른 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기대를 낮추십시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게임에서 승리하고 결과를 하나로 묶은 결과일 것이지만 토트넘은 예선을 성배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2021-22년 해당 콘테팀만 보면 됩니다. 스퍼스는 이것이 아스날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재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대신에 그 역할이 바뀌었고 거너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심하게 계획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면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포스테코글로의 과정에 대한 신성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며 그가 단기적인 희망보다는 승리에 지속 가능한 문화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실수는 그들이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발전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포스테코글로와 같은 경험이 풍부하고 자칭 문제 해결사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한 토트넘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든 훌륭한 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로 우리 지혜와 지도력 아래에서 토트넘은 이 시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승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 팀의 철학과 방향을 재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토트넘의 미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축구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성공은 노력과 계획의 결과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학습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겪어나가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토트넘에게 행운과 성공을 기원합니다.